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상기 신도시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역은 외부 효과 중에서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돼 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좀 심한 표현이지만 좀 사망 선고, 즉 안 좋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지역은 좀 사망 선고와 전혀 반대되는 좀 기쁨의 선고 같은 그런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쁘다는 이런 지역은 이제 정의 외부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외부 효과까지 믹싱을 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생산, 분배, 소비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아니한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는데도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를 없는 상태. 그런 거를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정의 외부 효과가 있고 부의 외부 효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고요. 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본인들은 가만히 쓰는데 다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 부동산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겠죠. 요걸 이제 부동산적으로 보면 부동산 외부 효과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종류는 두 가지라는 겁니다.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먼저 정의 외부 효과를 살펴보면 이제 지하철이 뚫린다는 겁니다. 우리 집 주변에. 또 GTX가 개통이 될 예정이래요. 또 저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집 앞에 이제 왕복 6차선 도로를 뚫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집 바로 뒤에는 대기업이 입주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우선해서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나요? 기분이 나빠지나요? 뭐 당연히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역세권을 개발한다. 거기에다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겠다. 또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하겠다. 이러면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쾌적성하고 편리성이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들이 유입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된다는 얘기는 우리 지역의 부동산이 뭐한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외부 효과 중에서 정의 외부 효과란 겁니다.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와 좀 반대되는 이 부의 외부 효과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 집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우리 집 주변에 핵폐기물이 만들어진다.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이 된다. 그리고 기업체들이 떠나간다. 교통이 체증된다. 매연이 막 심하게 나는 굴뚝 공장이다. 그리고 우리 집 바로 앞에 창문을 여니까 바로 장례식장이 있더라. 부동산적으로 보더라도 좀 부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부분, 그런 만족도 부분, 뭐 쾌적성이 됐든 편리성이 됐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인구조차도 감소가 되잖아요. 외부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동네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제 이 상기 신도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눠줄 수 있고요. 기타 등등 합쳐가지고 상기 신도시의 핵심은 이제 3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30만 가구가 발표가 되면 어떤 지역은 신도시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정의 효과로 집값이 상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부의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하락을 예상하는 그런 지역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어떤 지역이 정의 효과와 어떤 지역이 부의 효과가 발생되는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정의 외부 효과죠. 즉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요 긍정적인 부분은 뭐 당연하죠. 여기 보면 고양선 신설로 인해 가지고 세전역부터 고양시청까지 지하철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고양선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향동지구의 하나의 역, 고양 창릉지역의 3개의 역, 화정지역의 하나의 역, 대곡역의 하나의 역과 최종적으로 고양시청역 해가지고 총 7개 역이 신설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요 밑에 있는 향동지구 그리고 중간에 있는 원흥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하철이 신설된대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해 외부 효과 중에서는 지하철이나 뭐 GTX나 도로가 개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이 신도시가 들어서는데요. 이 신도시 중에 무려 135만 제곱미터나 되는 이런 면적의 자족면지, 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면적, 자족용지를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100만 평 규모의 공원과 녹지 및 호수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하철도 새로 뚫리고 일자리와 공원, 녹지까지 생겨.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집 앞에 바로 이렇게 혜택이 들어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런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지역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런 지역은 제가 보는 점에서는 바로 고양 창릉 신도시, 요 신도시와 그 밑에 있는 향동지구, 요 지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향동지구가 정의 외부 효과를 가장 쉽게 또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역, 요 지역이 아닌지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의 외부 효과와 좀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어디냐? 제가 보는 점에서는 이제 뭐 운정 신도시가 있고 일산 신도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양 창릉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부의 외부 효과는 바로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 왜냐하면 이 고양 창릉은 먼저 일산 운정보다 이 서울이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까운 거잖아요. 그리고 신도시고 세대수도 38,000세대나 된다. 또 고양선이라는 지하철에 41만 평 규모의 자족용지, 그 다음에 100만 평 규모의 공원 녹지, 호수공원, 여기에다가요, 무엇보다도 신도시라는 거잖아요. 또 신도시라는 거는 어떤 아파트입니까? 신축 아파트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이런 자체로 본다면 일산 신도시나 운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요런 지역에 살고 싶다, 요런 지역에 이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지역이 하락을 한다면 제가 보는 점에서는 1차 하락은 이 고양 창릉 신도시의 관심이 증가한 시점, 부동산을 보유하는 데 대한 심리적인 압박감,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증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당연히 매수 심리는 얼어붙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매수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매물은 증가되고 매수가 없다.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2차 하락을 예상한다면 요거는 1차 하락보다는 2차 하락의 그 갭이 더 아주 높게 나타날 겁니다.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전세를 구하고 싶어도 세입자를 못 구할 거예요. 또 내가 요 부동산을 팔고, 즉 일산이나 운정에 있는 요 아파트를 팔고 고양 창릉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즉 신도시가 입주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안 팔리는 그런 경우 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사를 꼭 가야 되는데 집이 안 팔려. 그건 하나밖에 없죠. 팔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을 다운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도시가 입주하는 그 시점이 되면 세대수가 무려 38,000세대가 입주해요. 여러분 아시죠? 한 지역에 9,000세대 되는 아파트가 그냥 입주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휘청했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하나의 지역에, 하나의 신도시에 무려 38,000가구가 입주하는 거예요. 요 기존 아파트들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안 봐도 뻔뻔짜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 이런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의 서쪽인 인천과 김포, 부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정해 효과 지역부터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계양 테크노와 이 부천 장대에 총 37,000가구가 가구가 공급되는데요. 그러면 정해 외부 효과 좀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 하면 인천 계양구가 되겠죠. 요거는 뭐 서울 지역과 초근접한 신도시다. 세대수가 37,000세대다. 그리고 자족용지와
도시 첨단 산업단지, 거기에다가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중동 IC에서 서운 JC 구간에 하부도로를 개설하겠다. 그리고 서운 IC를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인천 계양구 지역은 그나마 좀 정의 외부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부분이 있죠. 이 고양의 향동지구, 고양 향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이 새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요 지역은, 인천 계양 지역은 아직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인천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 개설과 서운 IC 개설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정의 외부 효과 중에서 그다지 크게 정의 외부 효과를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의 외부 효과를 본다면 인천, 김포, 부천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의 초근접에서 신도시가 세대수가 37,000호가 입주를 한다. 또 요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된다. 그리고 신도시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라고 하면 수요가 이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또한 일산 운정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요런 지역, 김포 한강, 인천 검단, 인천 지역, 부천 중동 요런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가격이 1차 하락은 신도시 발표 이후에 그다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2차 하락은 아까 일산 운정 신도시와 마찬가지죠.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 그 시점이 되면 전세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거기에다가 매수자 구하기가 정말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신도시가 입주하는 시점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김포 지역이나 인천 지역 또 부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3기 신도시는요, 이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주택 공급을 확대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서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넓히는 이러한 대책을 세웠지만은 결국 서울 지역 부동산 가치만 더 상승시키는 그런 악수가 된다는 거죠. 여기에다가요, 1기, 2기 신도시의 일부 지역에서만 정의 외부 효과가 일어나고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1기, 2기 신도시의 대부분의 지역은 부의 외부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부의 외부 효과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얘기죠. 즉 올라가는 지역은 올라가고 떨어지는 지역은 떨어지는 이러한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언제 일어나냐라고 하면 지금 당장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신도시에 대한 주택 공급 계획도 2022년에 7만 호, 2023년에 6만 7천 호 등등등 이것도 시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니까 또 신도시가 완성되기 전까지 또 지하철이나 GTX가 개통되기 전까지 짧아야 6년이고 길면 10년 내지는 13년, 14년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장기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부동산의 가격이 급락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그동안 일산 신도시나 운정 신도시 등등등 GTX A 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 내지는 아직 확정도 안 됐지만은 GTX B 노선 이런 지역으로 좀 수혜를 본 지역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지역이 GTX가 착공을 하든 GTX가 발표가 되든지 간에 이제 이런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깎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급락은 없겠지만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한 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만 서울이 갑자기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반등을 하고 급등을 했다. 즉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2억이 오르고 3억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도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서울 지역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런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폭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즉 서울에 비해서 또 인기 있는 지역에 비해서 이런 외곽 지역에 있는 1기, 2기 신도시들이 그다지 재미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